이관희와 이정현이 서로 자리를 옮겼어요. 예. 약속한 것처럼. 잠깐 이거 누가 먼저 났어요, 이 기사가? 이정현 선수가 먼저 갔죠. 이정현이 먼저 갔나요? 네, 먼저 갔을 거예요. 근데 삼성은 어느 정도 이관희를 데려갈 계획을 어느 정도 하고 있었고 미리부터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아마 몇 번 만난 것 같은데 뭐 가격 협상이 어떻게 오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거기서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면서 물론 발표는 이관희 선수가 나중에 났지만 먼저 교감이 있었던 거는 이관희와 삼성이었다. 어쨌든 이정현 선수도 삼성을 떠나는 건 기정 FA 시장이 열리는 순간부터 사실됐기 때문에 이정현은 행선지가 중요했던 거였고 이관희 같은 경우도 뭐 은퇴니 많이 뭐 이게 나왔지만 어쨌든 삼성이 좀 의사 결정이 늦을 수밖에 없는 좀 내부적인 좀 이유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좀 발표 늦게 난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 김선영 선수가 그 KT로 방향을 트는 순간 이정현은 DB 가겠다 예상을 했죠. 왜냐면 DB가 이관희 김선영 선수를 놓쳤으니까. 위해서 빼놓은 버짓이 있는데 그 버짓을 어쨌든 쓸 수 없게 됐으니 그걸 누군가에게 써야 될 거고 그럼 그 정도 버짓이면은 데려올 수 있는 선수가 이정현 정도면 충분히 데려올 수 있었으니까. 원래 이관희는 은퇴하려고 마음먹었다가 설득당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이관희 뭐 어떤 얘기가 오간지 모르겠으나 이관희는 부르는 팀 없으면 나는 은퇴하겠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삼성이 부른 거고. 근데 둘은 여전히 사이 안 좋나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이를 좋아질 거냐는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사이가 좋아질 이유가 없죠 뭐. 그런가? 네, 그냥 남남처럼 사는 거죠. 아니 근데 이 세월이면은 동종 업계고 제 보통 사이 안 좋았던 사람들도 커리의 끝에 가면은 약간 해탈한 경질 있잖아요. 근데 의외로 저도 사실은 KBL 취재 시작하면서 그런 환상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보면은 어떤 선수들은 데뷔해서 끝날 때까지 한마디 대화 없이 끝나는 선수들도 꽤 있어요. 리그 안에서. 그러니까 굳이 사이좋게 지낼 필요도 없는 거고 물론 이제 올스타 같은 행사에서 이렇게 맞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알아서 눈치껏 다 빼주잖아요. 그러니까 올스타 팀도 갈라주고. 굳이 그 나이 돼서는 뭐 사이좋게 지낼 필요가 있나. 서로가 아쉬울 게 없잖아요. 혹시라도 만약에 자녀들이 나중에 같은 유치원 다니면 모를까. 한 명 이사 가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그리고 이것 외에도 좀 눈길을 끌었던 이적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는 말씀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누구 이적하고 그런 거보다 전체적인 걸 한번 보고 싶었어요. 52명이 FA 시장에 나왔는데 많은 선수가 나오면서 지금 은퇴 기로에 있는 선수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은퇴 선수가 지금 13명에 미계약이 10명. 23명이 지금 팀을 못 찾았단 말이죠. 미계약한 선수들은 당장 올 시즌 다음 시즌은 2025, 2026 시즌 못 뜁니다. 그렇죠. 그 다음 시즌에 FA를 신청해야지 뛸 수 있는데 굉장히 생각해볼 문제죠. 뭐냐면 자 지금 미계약 선수 명단이 떴네요. 삼성 최승우, 뭐 유진, 장문호, 김지우, 이승훈, 뭐 저는 김지환, 뭐 전준우, 박세진, 이런 선수들이 이제 그 계약을 하지 못했는데 이 미체계 선수 10명과 은퇴 선수 13명. 그러면은 팀당 이거를 팀 다 뭐 몇 명 나고 이걸 떠나서 평균적으로 팀당 두 명 이상이 어쨌든 유출이 나간 거예요. 그럼 KBL은 과연 지금 이렇게 대거 선수들이 빠지는 상황에 대한 들어올 다음 세대들이 이 선수들만큼의 기량이 되느냐. 이제 앞으로 신인 드래프트가 나올 건데 신인 드래프트가 11월쯤에 있을 건데 그때 들어온 선수들이 이 선수들보다 낫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농구에 지금 보면은 올 시즌 새로 시즌을 시작한 준비하는 팀들이 대부분은 FA 선수 영입, 외국인 선수 영입에 굉장히 많은 애를 씁니다. 근데 정작 큰 틀로 봤을 때 KBL은 불과 올 시즌 2023, 2024 시즌이 10개 팀 중에 8개 팀이 평균 80점 이상을 넣는 팀들이었는데 한 시즌 만에 외국인 선수 2명이고 뭐 1명 바뀐 게 아니고 똑같은 제도에서 한 시즌 만에 10개 팀 중에 9개 팀이 70점대를 넣는 80점이 한 팀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통틀어서 봤더니 2023, 2024 시즌에 10개 구단이 통틀어 4만 5천 정도 늘었어요. 근데 올 시즌에는 4만 1,000점을 넣었어요. 4,000점이 빠졌어요. 10%가 빠졌네. 4,000점이 빠졌는데 웃긴 건 속공은 역대로 제일 많아요. 속공 득점이 지난 시즌, 그러니까 이번 2024, 2025 시즌 속공 득점은
제일 많아. 네. 그러면 그리고 3점 슛 시도 수도 제일 많아. 역대급으로 제일 많아. 그럼 이 점수가 다 4,000점이 어디서 빠졌냐? 네. 확률에서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률이 2점 슛도 3% 정도 떨어지고 3점 슛도 3% 정도 떨어졌어요. 그럼 이 경기력이 떨어지는 거는 결국 그럼 이거에 대한 고민을 누가 좀 해봤냐? 지금 아마추어 선수들 지금 대학 졸업하고 올라온 선수 그래도 지금 프로농구를 지탱했던 세대들은 중고등학교 때 운동을 꽤 많이 하는 세대고 네. 그리고 우리가 농구대나 시대들이 유출돼서 뭐 인기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경기력 자체가 많이 흔들리진 않았던 건 농구대 춘세들이 빠져나가도 그걸 지탱한 다음 세대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이 세대들이 나갔을 때 지탱할 다음 세대들이 없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지금 중고등학생들은 기록지에 확률이 표기되지 않습니다. 는 점수만 표기되는 네. 시대에 농구를 했던 친구들이에요. 물론 올 시즌부터는 확률이 표기되기 시작했지만, 그러니까 확률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잘해서 하는 농구만 했던 친구들이라 확률이 형편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대학 농구 가서도 대학 농구만 봐도 대학 농구에서 3점 슈터래 확률 보면 29% 이렇습니다. 그럼 과연 이걸 지탱할 만한 우리는 준비는 돼 있느냐부터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네. 그래서 그거는 두 가지 이슈가 더 붙이고 싶은데 선수들 수준이 떨어진 거는 선수들 잘못은 아니에요. 네. 이거는 교육부를 맞아요. 흔들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교육 제도가 입시 제도가 잘못됐으니까 네. 기록만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농구협회든 KBL이든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좀 약간 남일 같이 두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전 두 번째로 득점이 떨어진 부분은 선수들 기량도 문제가 있겠지만 전 심판들 영향이 크다고 봐요. 하드콜이라고 불리는 때문에. 하드콜이 단어가 올바른 용어는 아니지만 네. 다들 그렇게 부르니까 저는 심판들의 문제도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이걸 분석했을 때 다 대답을 보면 다 대답이 똑같아요. 하드콜이라고 하지만 콜이 기준이 바뀐 건 맞으나 단순히 콜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4,000점을 한 시즌 만에 4,000점이 떨어졌는데 네. 단순히 콜의 문제로 갈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그 이상의 것이 있다. 네. 저는 그렇다. 그래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번에 무려 23명의 선수가 나갑니다. 그러면은 23명의 선수가 이제 신인들을 통해 들어올 건데 과연 이들의 수준이 받쳐줄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저는 이번 FA 보면서 제일 큰 거는 뭐 허운의 이적도 크고 김선영 이적도 충격적이지만 결국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많은 은퇴 선수가 지금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지탱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우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감성적으로 약간만 더 한 스푼 덧붙이면은 지금 빠지는 선수들이 2010년도에 대학리가 처음 도입됐거든요. 네. 그 딱 1세대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경기를 정말로 많이 치르면서 맞아요. 공부는 약간 공부 3, 운동 7 네. 의 어떤 선수들인데 네. 어쨌든 뭐 그런 거 떠나가지고 대학리그 초반에 좀 지탱해왔던 선수들이 빠지니까 약간 좀 아쉽기도 하고 좀 같이 커가는 것을 봐왔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약간 좀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진짜 선수들의 기량이 더 낮아질 것이다 라는 걱정이 네. 이제 크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한 방법은 있긴 해요. 왜냐하면 네. 지금 23명이 빠져나갔잖아요. 근데 이 선수들이 지금 등록을 하지 않았으니까 다음 시즌에나 등록이 된단 말이죠. 네. FA 등록 기간을 없애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시 등록처럼. 네, 그러니까 축구도 이적 시장을 이적 시장을 열어놓거나 그때 선수 수급이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선수를 은퇴시켜 놓고 얘네들 등록이 1년 동안 안 돼라고 하는데 시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부상자가 나올 수 있고 시즌 들어가서도 부상자가 나올 수 있는데 이 선수들의 계약 기간을 풀어놓으면 이 지금 은퇴하거나 미계약한 이 선수들을 다시 영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도 물론 하드콜 영향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만 기존의 팀들을 지탱했던 잘하는 선수들이 엄청 빠졌습니다. 최준영 선수 못 뛰었죠. 홍교창 선수도 못 뛰었죠. 팀의 주축 선수들이 뭐 이대성 선수도 못 뛰었죠. 주축 선수 다 빠져나가니까 이게 결국 민낯이 드러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다음 시즌에도 또 이 선수들이 빠져나가지 않으려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은 빠져나갔을 때 그 대안들이 좀 약하니까 이 선수들이라도 중간에 이 선수한테도 동기부여를 줄 수 있고 살릴 수 있게 방안을 FA 이 등록 기간을 오픈해 놓으면 그래도 좀 뭐랄까 이 떨어지는 수준을 조금이나마 좀 막고 그리고 좀 이 선수를 당장 미계약했으니까 나는 이제
끝났구나 하고 강제 은퇴하기보다 뭐 딜을 가든 뭐 어디 가든 그런 계약들을 만들어 놔서 이 선수를 좀 더 현역 연장을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면 네. 그러면 좀 근데 궁극적으로는 되지 저는 않을까. 그런 제도도 중요하겠지만 FA가 진짜 FA답게 다 편하게 이동할 풀어내요. 수 있게 그러니까 보상서 연수 제도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리그 평준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인데 사실 저는 투자를 많이 하는 어차피 지금 샐러리 캡이 약간 사치세를 내는 제도로 바뀌고 있으니까 맞아. 투자하는 팀들이 그만큼 성적을 내야 된다.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기업 홍보가 잘 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낫지 않나. 200% 이게 말이 14억이 사실 땅을 파봐요. 14억이 그죠. 나오는지. 기업 입장에서 사실 14억 갖고 차라리 뭐 가수분들 됐고 광고하는 게 훨씬 더 기업 알리기가 편할 수도 있어요. 농구단 수익이 14억이 안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좀 보상제도 같은 거를 좀 없어요. 과감하게 철폐까지는 아니더라도 더 완화시켜 선수들이 이적이 편해지면은 아쉽게 은퇴하는 선수들 그렇죠. 줄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형이 선수단 한번 좀 만들어 그 선수협 한번 좀 만들어줘 봐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20년 동안 선수협을 만들려는 시도를 한 3번인가 선수를 꼬셨어요. 네. 영향이 근데 네. 우리나라에서 선수협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NBA처럼 선수들이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선수들 상품을 내놓을 수 있는. 우리는 안 뛰어 그러면 배째 그러면 아마 기업에서는 야 잘 됐네 없애. 없애.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사실 없애는 건 쉬운데 다시 만드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렵죠. 네. 우리는 선수들이 결정적인 의리야. 네. NBA는 동등한 동업자들이고 호주도 음. 마찬가지인 게 호주 리그도 이제 선수 노조가 생겼거든요. 일본도 생겼고. 근데 일본도 걔네들은 있죠. 할 만한 게 있어. 왜냐면 우리 덕분에 수입이 되고 되니까. 굿즈가 팔리고 그쵸. 그 수가 어마어마하니까. 네. 근데 KBL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매알을 잘못 늘렸다가 그렇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아까 저는 몇몇 선수들한테 조심스럽게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네. 이거 너희스트 해야 된다. 변호사 데리고 올 테니까 한번 해보려는데 생각은 가졌지만 네네. 너무 이게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FA도 구단들이 이제 어쨌든 보상을 만들어 놓는 거는 우리가 길러온 선수를 잃으니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겠다 이건데 오케이 그것까지 인정하면 2차 FA 두 번째 자기가 커리어 두 번째 FA 받는 선수는 보상을 안 넣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신인 데뷔해서 첫 번째 FA 받는 선수에 대해서는 보상 오케이 구단의 입장 이해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FA가 두 번째 되는 선수인데 그 선수한테까지 보상을 걸어버리는 거는 너무 구단 편의주의가 아닌가. 유연하게 저희가 가져갈 이제- 필요가 있죠. 저희가 이제 여러 종목 하잖아요. 당연히 이제 뭐 야구도 그렇고 배구도 그렇고 보상 제도가 있습니다. 네. 예, 다 종목마다 있는데 근데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농구뿐만 아니라 약간 좀 다 왜곡되어 있고 맞아요. 예전 것이 너무 좀 그대로 유지되는 면 그리고 요 제도들이 대부분 다 선수의 입장보다는 구단의 입장에서 맞아요. 만들어진 제도라는 네. 점은 매한가지인 것 눈치를 같다. 봐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제가 늘 요즘에 FA 얘기 나올 때마다 계속 하는 얘기가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무슨 보상입니까? 계약 기간이 만료가 돼서 FA가 됐어요. 그럼 계약 기간 만료되는 순간 이거에 대한 권리가 없는 건데 왜 보상을 받아요?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 선수를 이적을 시킨다. 그러면은 이적료가 발생할 수 있죠. 근데 이미 계약 기간이 끝나는데 우리가 이 선수한테 해준 게 있으니까 아까워서 보상을 받아야겠다. 너무 구단 편의주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